통해서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명령의 법률 효과라는 건 뭘까요? 일단 자금을 일단은 보존하면서 소위 책임으로부터 변호사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스테이크홀더니까 책임이 없어지게 하는 거고, 또 법원에서 종탁하게 되니까 법원에 돈이 결국은 돈이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죠? 권리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일단은 꼭 은행에서 돈을 갖고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경합소송 통해서 원고와 피고가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인터프리터 액션을 우리가 통하고 또 이런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뭘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변호사들은 그러한 불법행위, 법에 의한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회피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방법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코너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판결문을 통해서 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콜롬비아 민사소송법 제386조 이거에서 우리가 이 소송을 제3자가 일단 시작은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하든지 또 신탁은행이 함으로써 양 두 사람이 실제로 돈이 누구한테 가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확인하고 결과에 이제 판결을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거죠. 은행 입장은 뭐라 할까요? 내가 사실 이 재산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인터프리터 액션 소송도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뭘까요? 당사자들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우리가 은행의 논쟁이죠. 주장 자체는 두 가지 우리가 사항이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죠. 먼저 볼까요? 자,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합의된, 그죠?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왜냐? 자, 뭘까요? 자, 이런 공동의 에스크로 지시 내용이죠. 이 자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잠시 우리가 사항이 잘 진행됐는지,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종결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러한 조인트 에스크로 인스트럭션 자체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소송 자체가 한번 우리가 에스크로가 이제 종결되고 디아즈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송과 같은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인터프리터 액션이 대신 이제 제기되게 되면 소가 발생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추론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은행이 주장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은행 입장에서 뭘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뭘까요?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걸로 보면서 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어떻게 돼요? 아직 에스크로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크로우 자체가 그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이 이제 피해자가 된 느낌으로 지금 종결된 상태고, 또 상대방이 또 변호사를 또 채용하도록 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뭘까요? 이러한 그죠? 빠른 그죠? 해결을 가능성을 우리가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크로우 액션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법칙으로 그러한 규칙을 통해서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인터프리터 액션이 아니라 그러면 복잡해지나요? 상대방이 또 서로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되고 결국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소송의 어떤 방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특히 이 경우에 특히 서로 상충되는 에스크로우 홀더 자체가 소위 어떻게 돼요?
인터프레트 액션에 대한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그죠? 부분이 같은 거죠. 같은 것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놀라지 않게 은행에서 뭘까요? 자, 사실상은 뭘까요? 그러한 그 관련해서 법적으로 그러한 우리가 판례를 제시하지는 않았죠. 에스크로 자체가 뭐 제시될 수 있는 대안이다. 뭘까요? 뭐 이 재산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다든지 혹은 경합소송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가능한 한 어떤 대안이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판례를 우리가 제시한 게 아니다는 거죠. 제시한 게 아니다. 우리가 정의로 따지게 되면 뭘까요? 에스크로를 이제 종결시키는 것 자체. 그건 뭘까요? 이제 거래가 종결됐다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우리가 재산을, 그죠? 재산을 넘기는 거죠. 넘긴다든지, 혹은 이 명시된 조건의 만족, 그죠? 만족. 이런 것 자체는 우리가 인터프레트 액션을 제기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뜻이죠. 같지 않다. 그리고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부착된 권리가 법원에 그죠? 간섭으로 해결될 때까지 법원에 우리가 재산을 우리가 두는 거죠. 두는 것.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가 이러한 그 방식 자체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후자가 하지 못하는 이러한 피해자의 그죠? 피해자의 어떤 명백한 위험을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 자체가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제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보게 되면 자, 은행에서 우리를 이제 확신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에스크로에 대해서 한 당사자에 대한 의무 자체를 그죠? 즉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 특히 미리 그죠? 미리 그런 거래를 완료시킨다, 그죠? 완료시킴으로써 그죠? 소를 제기하도록 상대방한테 그죠? 의무를 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그죠? 이 거래 종료가 일어나기 전에 인터프리트 액션을 우리가 에스크로 홀더한테 하도록 한 것과 같다는 뜻이죠. 같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터프리트 액션이라는 건 뭘까요? 그대로 당사자의 권리 자체가 그대로 보호되는 거죠. 자, 어떻게 보호되죠? 은행에서 우리가 일단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그대로 보호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프리트 액션을 우리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상충되는 에스크로 홀더는 뭘까요? 당연하게 자신은 우리가 그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의 권리도 보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인터프리터들은 결국 뭘까요? 이러한 컴플릭트 스테이크홀더에 의해서도 어떻게 보면 안전한 또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들도 피난처가 되고 양쪽도 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따라서 뭘까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에스크로 홀더 자체는 뭘까요? 스스로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죠.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판례는 잘 나와 있어요. 결국은 뭘까요? 방법이 있지만,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인터프리터 액션을 통해서 양쪽이 권리를 우리가 찾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 재산은 내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양쪽이 소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지 않기 전에 내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 여러 가지 있죠. 그럼 이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은행이 어떻게 해요? 갖고 있거나 인터프레트 하라는 그죠? 이런 소송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옵션을 우리가
무시할 권리는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냥 눈 감고 말이죠. 에스크로우를 한마디로 노력 없이, 자, 이게 제시된 내용 자체가 정확한 건지 결정도 안 하고, 그리고 노력도 없이 말이죠. 그냥 에스크로우를 갑자기 문 닫아버리는 이 행위 자체는 그런 권리는 없다는 뜻이죠. 그죠? 한마디로 그것도 뭘까요? 무식자인, 그죠? 원고의 내용을 무시하면서도. 그래서 라고 우리는 판시한다. 자, 에스크로우 인스트럭션의 이건 지시 내용이죠. 에스크로우 지시 내용의 그 합리적인 해석 자체는 은행이 그죠? 이슬라의 편지를 받자마자 최소한 우리가 그 사항이 명백하게 종료될 때까지 우리가 그죠? 종교를 우리가 유벌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의무에 대한 성격과 정도 자체는 뭘까요? 있다 그러면 뭘까요? 기본적으로 그 위반이죠. 그리고 또 효력 자체는 뭘까요? 이 문제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신청에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행 자체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이 페널티 데미지는 정말 부당합니다라고 이제 법원에 얘기하는 거죠. 징벌적 배상은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3294조에 우리가 민사소송법 보게 되면 우리가 페널티 데미지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떻게 돼요? 명백하게 피고가 이러한 그죠? 이런 사기성이라든지 악의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판시한다. 자, 단지 불법 행위를 그죠? 자행하는 것 이상 자체가 이러한 징벌적 배상에 속한다라는 거죠. 뭘까요? 이러한 사항은 뭘까요? 이러한 울분, 한마디로 악의 혹은 사기 혹은 나쁜 마음, 피고의 나쁜 마음, 이러한 대한 악화에 대한 사항이어야 된다라는 거. 특히 어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conscious,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들, 혹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의 행위들은 결국 뭘까요? 악의적이고 아주 원턴이죠. 똑같죠. 악의적인 대놓고 하는 그런 불법 행위 속한다라는 것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이런 퓨니티 데미지죠. 데미지다.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분명히 그런 에스크로우 조건에 관한 그런 논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에도 불구하고 은행 자체가 그냥 종결시키는가 보는 거 아니에요? 종결시켰다. 그리고 뭘까요? 은행 자체가 뭘까요? 그러니까 디아즈의 변호인으로부터 그 문서로 통보한 내용을 깡그리게 무시하는 게 아니냐. 또 은행 자체는 뭘까요? 자,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죠. 에스크로우 홀더로 디아즈에 대해서. 이런 건 분명히 뭘까요? 분명하게 우리가 합리적인 변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우리가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은행 자체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디아즈의 권리를 무시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이런 것은 윈턴이나 웬턴이라는 그런 악의적인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 거죠. 그죠?